미라클 모닝 중에서 명상 부분, 아침을 기적으로 만드는 법,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대치를 설정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과거를 곱씹든 미래를 걱정하든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그러느라 한 번도 현재에 완전히 충실하지 못했다. 침묵의 시간 동안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강박을 내려놓는다. 스트레스를 떠나보내고 내 문제들에 대한 걱정을 잠시 멈춘다. 나는 누구인가에 라는 본질에 접근한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온전히 나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이 순간에 온전히 나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본질에 접근하는 것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다.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붙인 나는 누구라는 꼬리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만난다. 스텝 1. 편안하게 앉을 만한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그리고 편안함을 더하기 위해 소파나 의자, 바닥 혹은 방석에 반듯하게 앉는다. 스텝 2. 책상 다리를 하고 꼿꼿하게 앉는다. 눈을 감아도 좋고 대략 60cm 앞에 바닥을 내려다봐도 좋다. 스텝 3. 천천히 깊게 호흡하며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코를 통해 들이마시고 입을 통해 내뱉되 가슴이 아닌 복부 쪽으로 숨을 집어넣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호흡법은 가슴이 아닌 복부를 팽창시키는 호흡법이다. 스텝 4. 이제 호흡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3초를 최대한 천천히 세면서 1, 2, 3, 4, 5 들이마신다. 들숨은 3초간 유지한다. 그리고 3초를 세면서 천천히 내뱉는다. 호흡에 집중하는 사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낀다. 마음을 잠잠히 하려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생각들을 여전히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저 그 생각들을 인식하고 다시 보내주면서 다시 돌아와 호흡에 집중한다. 스텝 5. 이 시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아보내는 시간임을 기억한다. 스트레스도 놓아버리고 당신의 문제들에 대한 걱정도 잠시 멈춘다. 이 시간은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시간이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계속 호흡을 따라가면서 긍정적이고 사랑에 깃든 평온한 에너지를 들이마시고 당신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쉰다고 상상하자. 고요를 즐긴다. 그 순간을 즐긴다. 그저 호흡하고 그저 존재한다. 호흡할 때는 긍정적이고 사랑에 깃든 평온한 에너지를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쉽니다. 고요를 즐긴다. 그 순간을 즐긴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다. 그저 호흡하고 그저 존재한다. 스텝 6. 만약 잡생각이 끝없이 밀려든다고 하면 한 개의 단어나 문구에 집중하여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되뇌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들숨에 나는 평화를 들이마신다. 날숨에 나는 사랑을 내쉰다. 나는 평화를 들이마신다. 나는 사랑을 내쉰다. 평화와 사랑은 무엇이든 당신이 본인의 삶에 더 보태고 싶은 것, 자신감, 신뢰, 에너지, 확신, 이나 당신이 세상에 내주고 싶은 것으로 바꿔도 좋다. 평화를, 사랑을 들이마신다. 걱정을 내보낸다. 명상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매일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정말로 놀라운 선물이다. 내가 명상으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다. 평화 속에 머물고 감사함을 경험하고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이다. 매일의 명상 시간을 문제들로부터의 일시적인 휴가라고 생각하자. 하루의 명상을 끝낸 뒤에도 그 문제거리들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당신은 중심도 더 잡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겼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아침을 기적으로 만드는 확신과 다짐에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확신의 말이 효과를 보려면 그것을 읽는 동안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 좋다. 아무 생각 없이 진실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문장을 아무리 읽어봤자 별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 진정 어린 감정을 불러일으켜 확신의 말마다 그 감정을 강력하게 불어넣어야 한다. 그 자체를 즐기자. 만약 그 확신의 말들이 당신을 흥분시킨다면 옥상에 올라가 춤추며 소리쳐도 괜찮다. 결의에 찬 몸짓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당한 자세로 서서 확신의 말을 암송한다거나 깊은 호흡을 하고 주먹을 꽉 쥐거나 운동을 하며 확신의 말을 외치는 거다. 신체의 움직임과 확신의 말을 결합하는 것은 정신과 신체의 연결고리를 활용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확신의 말은 결코 최종 버전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하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진화할 것이므로 당신의 확신의 말도 그래야 할 것이다. 삶에 포함시키고 싶은 새로운 목표, 꿈, 습관, 철학 등이 생긴다면 마찬가지로 확신의 말에 첨가해야 한다. 어떤 목표를 달성했거나 새로운 습관을 완전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 후에는 더 이상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으니 확신의 말에서 선택적으로 삭제된다. 이루어진 일은 확신의 말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다른 새로운 목표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일관되게 확신의 말을 읽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일 일관되게 확신의 말을 읽어야 한다. 반드시 매일 읽어야 한다. 드문드문 확신의 말을 말한다면 그 효과는 운동을 드문드문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확신의 말을 하루의 일과로 박아놓지 않으면 그 어떤 주목할 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라이프 세이버 6습관을 별 노력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미라클 모닝 프로젝트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할 점 하나 더. 이 책 혹은 다른 어떤 책이든 이 책을 읽는 것은 스스로에게 확신의 말이 된다. 당신이 읽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 당신이 읽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자기계발서나 기사를 지속적으로 읽으면 성공을 부르는 생각과 믿음들로 당신의 정신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그러니 자기계발서를 읽어야 되겠네요. 당신이 읽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그 생각은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책, 좋은 자기계발서를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아침을 기적으로 만드는 법 3. 직관의 시각화. 비전보드는 베스트셀러 시크릿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비전보드는 당신이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존재,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곳 등의 이미지를 보드에 붙이는 것이다. 비전보드 만들기는 혼자서 친구들과 함께, 배우자나 연인, 자녀와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다. 그리고 시각화를 하는 동안 집중해야 하는 실제적인 대상을 제공해 준다. 비전보드 만들기에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How to make a vision board라는 훌륭한 블로그와 비전보드 완벽 가이드라는 제목의 무료 이북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 다 케인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비전보드 만들기가 무척 재미나는 일이긴 하지만 행동 없이는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행동 없이는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의학 박사 닐 파버가 사이콜로지 투데이의 기사에 언급했듯이 비전보드는 꿈꾸기 위함이고 액션보드는 성취를 위한 것이다. 비전보드를 매일 들여다보는 것으로 의욕을 향상시키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의 진짜 결과들은 꼭 필요한 행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액션 보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비전 보드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 보드를 만들지 않으면 액션 보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전 보드 만드는 것을 선행해야 되겠죠. 아침을 기적으로 만드는 법 5번째, 아침 독서. 마음의 목표를 풀고 시작하자. 마음의 목표를 품고 시작하자. 매일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그 책을 왜 읽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거다. 이 책에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물을 기억한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이 책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문함으로써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 책을 끝까지 읽을 결심이 섰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미라클 모닝 프로젝트를 끝까지 따라가며 책에서 배운 것들을 실행하고 행동에 옮길 결심이 되어 있는가? 미라클 모닝 실천가들 중에는 독서 시간을 자신의 종교서를 읽는 시간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다. 저도 아침에 요가하고 나면 성경책을 낭독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형광펜을 쓰고 책 귀퉁이를 접어놓기도 하며 여백에 메모도 하고 있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읽는 책에서 최대치를 뽑아내고 나중에 내용을 다시 찾아보기 쉽도록 내가 다시 읽고 싶은 부분이라면 어디에든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며 그 특정 부분에 왜 밑줄을 쳤는지 기억하기 위해 여백에 메모도 한다. 책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책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책의 모든 핵심적인 교훈, 아이디어, 혜택들을 언제든지 다시 파악할 수 있다. 본인을 발전시키는 좋은 책들은 다시 읽기를 강력 추천한다. 책을 한 번만 읽고 그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어느 분야이든 통달하기 위해서는 반복이 요구된다. 어떤 아이디어나 전략 혹은 기술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계속 반복해서 노출되어야만 그것들이 잠재의식에 새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태권도를 제대로 익히고 싶다면 기술을 배운 뒤에 그래 이제 됐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기술 딱 한 가지만 통달하려고 해도 그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고 다시 스승을 찾아가 또다시 배우고 그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해야만 내 것이 되는 법이다. 어떤 책을 읽은 후 그 책에 당신의 삶을 개선시킬 전략이 들어있다는 걸 당신이 알게 됐다고 치자 그 책의 전략을 통달하기도 전에 새 책을 읽는 것보다는 그 책을 다시 읽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반복 독서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나는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에 내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처음 한번 다시 읽자마자 바로 다시 읽는다. 어떤 부분을 읽냐면 적어도 내가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만이라도 읽는다. 내 책꽂이에는 다시 읽고 싶은 책들만 따로 꽂아둔 칸이 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같은 책은 3번 읽었고 지금도 간간히 다시 열어보기도 한다. 다시 읽기에는 단련이 필요하다. 어떤 것에 통달한 사람이 드문 것은 반복이 지루하고 실증이 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책이 더 재미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다시 읽기라는 반복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더 단련시킬 수 있다. 이 책으로 한 번 시도하면 어떨까? 다 읽자마자 다시 읽어보는 것이다. 더 깊이 배우고 스스로에게 미라클 모닝에 통달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저도 다시 읽기도 하고 몇 년에 걸쳐서 다시 읽는 책도 있고요. 또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다시 핵심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아침을 기적으로 만드는 법 6번째, 일기. 일기 쓰기를 시작하기 위한 혹은 현재의 일기 쓰기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 3단계를 소개하겠다. 1단계, 디지털 아날로그. 제일 먼저 전통적인 방식이 일기장에 쓸지 아니면 디지털 일기를 쓸지 선택해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과 디지털 방식 둘 다 사용해보니 두 가지 포맷에 다 장점이 있지만 이는 개인의 취향에 달린 일이다. 손으로 쓰는 것은 더 선호하는가 아니면 키보드로 치는 것을 선호하는가? 이 질문이 어느 포맷을 선택하는지 비교적 쉽게 결정해 줄 것이다. 제2단계 일기장 준비. 전통적인 방식의 일기를 선택했다면 어디에나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평생도록 간직하게 될 것이므로 보기 좋고 튼튼하고 쓸만한 것을 고르는 게 좋다. 일기장을 살 때는 줄만 그어져 있는 것 말고 1년 365일의 날짜까지 적혀 있는 것을 구입하자. 일기를 쓸 공간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만 빼먹어도 그 공간이 텅 비어버려 바로 눈에 띄게 되므로 책임감이 더 생긴다. 그리고 대개는 빠진 날짜를 머릿속으로 다시 돌아보고 일기를 써 넣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준다. 매년 날짜가 적혀있는 일기장을 쓰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쉽게 찾아 다시 보며 내가 나의 일기 다시 읽기의 첫 경험에서 소개했던 혜택들을 체험할 수 있다. 디지털을 선호하는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앱스토어나 인터넷에서 다이어리 일기로 검색하면 다양한 선택권을 누릴 수 있다. 3단계 무엇을 쓸 것인가? 당신의 삶에는 일기로 쓸 소재가 무한하고 감사일기, 꿈일기, 음식일기, 운동일기 등 일기의 유형도 무수히 많다. 당신의 목표, 꿈, 계획, 가족, 노력, 교훈, 삶에서 집중해야겠다고 느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일기의 소재가 된다.
내가 일기를 쓰는 방식은 체계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일기. 내가 감사하는 것들을 적고 나의 성취들을 인식하고 내가 개선하고 싶은 분야를 명확히 하며 개선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그날 날짜를 쓰고 하루의 일들을 나열하는 지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뉜다. 나는 둘 다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두 가지를 번갈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둘 다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침 습관을 루틴으로 만드는 법. 먼저 아침 시간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책의 맨 앞에서 이미 6분짜리 아침 습관을 소개했다. 미라클 모닝은 20에서 30분 정도 진행하는 게 보통이다. 나는 1시간 정도를 투자한다. 각각의 라이프 세이버 순서와 투자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침묵 5분 하고 확신의 말을 5분 하고 시각화를 5분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20분 하고요. 독서를 20분 하고 나머지 5분 동안 일기를 쓰고 1시간을 미라클 모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가는요. 실행하는 순서와 시간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몸을 먼저 깨우고 싶다면 아침 운동을 먼저 실천해도 되고 나처럼 땀 흘리는 것으로 샤워를 벌고 싶다면 아침 운동을 마지막에 배치하면 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나만을 위한 미라클 모닝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순서로 어느 정도 실천했을 때 가장 좋았는지 기억하며 나만의 미라클 모닝을 설계하면 된다. 요가를 할 때도 기본 자세를 따라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내 몸은 망가져 있었다. 내가 말했듯이 지금은 나는 요가 중에 요가를 최고로 친다. 운동 중에 요가를 최고로 친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를 칭찬하고 싶다. 저도 아침에 20분 정도, 25분 정도 요가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수월해지기 전까지 어려운 법이다. 새로운 경험도 마찬가지다. 편안해지기 전까지 모든 것이 불편하다. 라이프 세이버라고 부르는 아침 습관도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각각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어느 순간 익숙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자기만의 라이프 세이버 아침 습관 루틴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도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침묵을 5분 하고 명상을 5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확신의 말을 큰 소리로 5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시각화를 5분 합니다. 그런 거에 맞게 내가 어디에 있고 오늘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미래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시각화하고요. 그 다음에 요가를 20분 합니다. 저는 25분이나 30분짜리 요가, 아침 모닝 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30분 정도 성경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일기를 쓰고요. 일기는 감사일기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나 이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그러면 다음에 읽을 때 내가 이때 무슨 일을 했지 읽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기장은 그냥 이렇게 그리드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작가가 말했듯이 이런 노트보다는 날짜가 새겨진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서 내년 2020년에는 날짜가 새겨져 있는 일기장을 사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라클 모닝 꼭 시작해 보아요. 라이프 세이버가 된다고 합니다.